위하여 우리 애국 국회의원 김진태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김진태!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매주 볼 때마다 네, 19일날 제가 부산역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부산 경남에서 오신 분들 들어오세요. 네, 뜨겁게 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무엇이시오? 자, 서울에 사는 우리민들 상황대 보고하시오. 여러분 그만해라! 야, 보내시면 네. 됐습니까? 네.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김기춘, 조윤선이 구속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말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블랙리스트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박근혜 정부에서 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중부 좌파 세력의 국기까지 지원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그런 단체한테 국비를 지원했다면 그게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지난번 이제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담당 판사는 엄청난 신상 털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 아들이 삼성에 취업했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판사는 아들도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좌파들이 신상 털기를 하니까 이번에 김기춘, 조윤선 담당한 판사는 그게 또 겁이 나서 이번에는 그 영장을 발부한 모양인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저 같은 사람은 몇 년 동안 이 좌파들로부터 그렇게 공격을 당하고 욕을 먹고 있는데 저는 꿋꿋이 버티고 있는데 법관들은 다시를 버티지 못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말입니다. 특검이 블랙리스트란 거를 수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법적으로요. 특검은 최순실과 관련된 것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최순실은 블랙리스트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했고 특검 자체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마음대로 아무거나 수사할 것 같으면 지금 여기 계신 이 많은 시민들, 최순실의 돈을 받고 이 왔다고 해서 여기는 우리도 전부 다 구속할 수가 있는,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야당이 딱 맞춰서 특검법 개정안을 국회에다가 냈습니다. 국회 이게 또 올라올 판입니다. 그런데 국회에 있습니다. 제가 이 말도 안 되는 특검법 개정안은 지난주에 국회 법사위에 상도하지 못하게 해서 확실하게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재용
이재용은 드디어 영장이 기각되다. 특검 그렇게 모학관장에서 영장을 보면 기절한다고 글을 치더니만 아주 보기가 좋게 됐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거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 GDP의 10% 삼성이요. 전체 수출액 20%를 하고 있는 세계적인 총수를 그냥 짜는 개처럼 불러서 마구 구속하고 반달을 하는데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말이나 못하면요 경제보다 정의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거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특검이 해체하는 것이 가장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특검 해체가 따라해 주십시오. 특검 해체가 정답이다. 특검은 집에 나가라. 여러분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난 12월 9일 날 국회에서 우리 대통령님이 탄핵이 의결됐는데요. 그때 탄핵 소추의 혐의가 뇌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뇌물을 받은 게 탄핵 소추의 혐의에 다 들어있어서 이 국회의원 300명의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의 3분의 2가 탄핵을 의결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게 지금 입증이 됐습니까? 그러니까요 은근슬쩍 탄핵 소추 사유 중에 뇌물 받은 거 뭐 이런 법 위반 저런 법 위반 법 위반은 탄핵 소추에서 슬그머니 빼고 나머지 뭐 이렇게 뭉뚱그려서 헌법 위반만 가지고 재판을 하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거는요 일단 탄핵을 시켜놓고 사람을 조사하고 일단 탄핵시켜놓고 사람을 제하고 이렇게 하자는 거였습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탄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뇌물죄를 넣었다가 이제 최순실도 아직 뇌물로 기소 자체도 했습니다. 이재용 뇌공여관장이 기각됐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뇌물 받은 게 자신이 없으니까 슬그머니 빼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국회로 가서 그 뇌물죄 빼고 탄핵 의결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다음 주면은 설날이죠? 여러분들 편하겠지만 그래도 가족들하고 계시고요. 저는 부모님도 이미 안 계시고 이번 설날 연휴를 이용해서 태극기 집회 계속 참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태극기 집회 어디로 가느냐 26일 대구에서 태극기 집회하려고 한답니다. 저 거기 참석하겠습니다. 28일날 캐나다 토론토에서 태극기 집회를 한답니다. 저 거기도 가려고 합니다. 31일날 독일 프랑크푸르트까지
비행기를 거기까지 가겠습니다. 지구상에 태극기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이제 도지가 머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애국 국민 여러분, 지금 일부 앞에 아직도 못 들어온 애국 국민이 많습니다. 앞으로 계시고 이 자리에 전라북도에 50명의 우리 애국 국민이 왔습니다. 이분들에게 큰 박수 한 주십시오. 이분들이 전라북도를 대하는 애국자들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그리고 MBC 그리고 채널A에서는 우리 태극기 집회 방송을 제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언론사 여러분, 제대로 해달라고 여기 오신 기자분들은 제대로 안 해달라고 해도 오늘 눈 맞는 날 취재했는데 제대로 방송하시겠죠? 할 겁니다. 저 경찰 저 강남문 쪽에 버스 빼세요. 우리 촛불 집회 한 놈도 안 두드려 팰 테니까 차 좀 빼세요. 자 이번에는 저와 사들을 대는 시연 병강석 그리고 우리 20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쁘다! 대한민국의 우리 젊은 세대에게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 대한민국은 삼시세끼도 해결할 수 없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6.25 전장이라는 민족의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6.25 전직 후 대한민국은 1인당 GDP가 60달러에 불과한 세계 최고국이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독일 탄광으로 간호사로 나가 외화를 벌었습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은 가진 것이 없어서 파독 근로자들의 그 눈물 어린 임금 담보로 사관을 얻었고 그 돈이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이루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세대가 목숨 걸고 승전한 베트남 파견과 중동 10살 땅에서 흘린 들이 한강의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삼시세끼 잘 먹으며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의 피와 땀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일으키신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가 이 엄동설안에 양손에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 나오셔서 부르짖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는지 우리 젊은 세대는 이제 알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거짓이 난무하고 법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법치가 무너지면 나라의 근본이 무너지고 나라의 근본이 무너지면 국가의 운명과 가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는 지금 당신들을 위해서가 아닌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세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국제시장 다 아시죠? 영광국제시장에서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주인공 덕수가 베트남 파편 전쟁에 나가서 아내에게 쓴 편지를 읽은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그 편지 내용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엄마,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힘든 세월에 태어나 이 힘든 세상 풍파를 우리 자식이 아니라 우리가 겪은 게 참 다행이라고.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그 망할놈 6.25 사변을 우리 아이들이 겪었다고. 서도 그 지옥 같은 작업장에 우리 아이들이 들어가 있었다고. 여기 월남 이 전쟁터에 우리 아이들이 돈 벌러 들어와 있다고. 모든 게 다 일어나지 않아서 참 좋았겠지만 그래도 그런 일을 우리 자식들이 알아. 그냥 나와 당신이 겪었던 것이 참 다행이겠나. 지금 이 추운 가을 태극기를 들고 나오시는 우리 어르신들은 국제시장의 주인공 덕수와 같은 마음으로 오셨을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는 반세기 만에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경제강국을 만든 자랑스러운 세계로 훗날 역사는 기록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세대는 어떻습니까? 거짓 선동에 현혹되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하지 못하고 소를 들었던 무능력한 세대. 아버지 세대의 피와 땀으로 고도 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에서 경제적 혜택은 누렸지만 대한민국의 미래에는 무책임했던 세대. 지금 이대로 훗날 역사는 지금 젊은 세대를 이렇게 부끄러운 세대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새마을운동은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일깨워 국가를 이뤄낸 위대한 개몽운동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젊은 세대는 국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묻지 말고 우리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젊은 세대에 제2의 새마을운동에 일어나 진정으로 나라를 무엇인지 판단할 줄 아는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어른이 됐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떳떳한 세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20대, 30대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나라를 지키는데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2002년 월드컵 이 시청 광장에서 대한민국을 외치며 태극 전사들을 응원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어르신들과 그리고 대한민국을 응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동참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열매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법제가 바로 세워진 대한민국을 물려주시고자 오늘도 날씨에 태극기를 들고 나오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어르신들께 애국 청년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탄핵이 기각되어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로 들어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분들이 무엇보다 건강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쁘다! 이쁘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수도 있고 거기 분상들한테도 한마디 하고 싶고 나왔습니다. 멋있다! 연일 사기를 안 치면 자식아 돋는 이런 종편 쓰레기들과 마음에도 없으면서 주둥이로만 맨날 민생민생 일부 의원 나으리들과 의원 나으리들과 한국시대 하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개그를 떨고 있는 특검과 검찰들 때문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속이 뒤집어집니까?
곳곳에 침투해서 선량한 일부 국민들을 우롱하고 속이며 자신들의 소모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리는 소모품 말입니다. 그런 좌파들이 그 소모품들을 이용해가지고 이상한 불법 졸속 탄핵이라는 이상한 괴뢰물을 만들었어요. 그 괴뢰물들이 저 버스 뒤에 있습니다. 오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눈이 와가지고 아마 전멸할 거로. 멋있다! 사건의 시발점이었던 태블릿 PC가 갑자기 몇 대인지도 모르겠고 뭐 애를 낳았습니까? 애 낳은 겁니까? 그거 몇 대입니까? 그거? 그리고 당사자한테 보여주지도 않은 물건을 갖다가 뭐 당사자 거라고 우기고 앉아있고, 미친놈들이지! 어제는 무슨 탄핵 수단을 갑자기 수정한다는 거 얼토당하는 말을 하고 있어가지고 진짜 기가 막힙니다 정말. 그 탄핵 소추안을 수정한다는 게 자기들이 졸속 인정하는 꼴 아닙니까? 저는 솔직히 그 소식을 접하고 어디서 따했어요. 맞다! 이렇게 명백하게 좌파들의 거짓 내란 행위인 것이 드러나면 이번 탄핵 사건의 본질이 뭔지, 무슨 사유와 증거로 있는지 내용이라도 알고 떠들어야 되는데 진실도 모르고 언론에 뭐 단독 입수다, 뭐 특종이다, 뭐 무슨 보도랑 무슨 거짓 성토대회, 무슨 거짓 성토대회라는 그런 이상한 뭐 있잖아요. 무슨 정지 뭐 그런 거를 보면은 그런 걸 보고 그대로 믿고 무슨 집에서 모여서 3, 4, 5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성토대회하고 앉아있고 자기들끼리 전파하고 앉아있고 뭐 그런 전파하는 전응아들이 의외로 되게 많이 보입니다. 저번주 광화문광장의 시상황 CCTV로 제가 봤는데 한 200명 돼 보이나? 한 200명 정도 돼 보였어요. 근데 어떤 언론사에서 10여만 명이라고 보도하는 걸 봤어요. 더 큰일인 건 그걸 또 믿고 앉아있는 이런 머저리 같은 놈들 것입니다. 말 잘한다, 멋있다! 그 머저리가 제 주변에도 있어요. 데리고 와! 그 머저리는 하는 말이 뭐냐, 너 밖에 빼지 말밖에 못하고 그런 말도 못해서 진짜 나하고 해줄 말이 없습니다. 제가 추측하는데 아마 정신질환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 잘한다! 뭐 언론사는 그렇다 쳐도 앞에서 언급한 저기 있는 버스 뒤에 국민 여러분께서 이 정도 속았으면은 이제 탈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니면 혹 그가 속은 거에 대해서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자존심이 상해서 자기가 계속 믿고 싶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계속 그렇게 하얀 사람이 몇 명 있어가지고 쪽팔린데 어떡하지 이러고 말을 못하는 사람은 또 빠진 벗어나야 합니다. 멋있다! 말 잘한다! 저기 광화문이 있는 데 있는 사람들은 들어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거다! 저는 뭐 다른 무시한 아닙니다. 하지만 거짓된 정보를 이렇게 보고 믿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그걸 나쁘다고 규탄하는 걸 뿐입니다. 그러니까 더 늦게 그 정신생리의 세계에서 빠져나오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광화문 쪽에 있는 좀비들은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저기 뭐 무슨 정권에 뒤지 뭐 국회 쌍전사들과 뭐 일부 그 아까 했던 분탕들이 뭐 이렇게 부들부들할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너네가 퍼뜨리는 그런 찌라시나 그 댓글도 안 보니까 니네끼리 삽질하던 말
만열회! 감사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애국국민 여러분,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사회 우리 승리했다고 해서 절대로 안주하고 들어가선 안 됩니다. 자, 좌파들은 한번 이렇게 봐주면 계속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예 짓밟아. 저번에 광우병 사태 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더니 또 몇 년 뒤에 이렇게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들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냥 난리 치는 거 난동이에요, 난동. 만약에 좌파들이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무슨 민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 이상한 수많은 법안을 발의하고 졸탄핵을 계속 헌법으로 압박시켜가지고 계속 불법적인 행동을 하면은 그때는 나부터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종칼을 빼들 거야! 오늘같이 추운 엄동설안에 나와주신 애국국민 여러분께 사이 3점! 청년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애국국민 여러분, 여기에 올라와 있는 20, 30대 우리 애들이 앞으로 10년 후 아니면 이분들을 모두 국회로 봅시다.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자, 300명 중에 몇 명만 빼고 나머지를 다 쫓아내고 이 애국 청년들로 대한민국 국회를 듭시다. 여러분 한 번 따라합니다. 야 특검아, 나를 구속시켜라. 야 특검아, 나를 구속해라.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저 특검을 우리 애국 세력이 박살내야 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눈도 오고 우리 언론사에서 뭐 영어 10도 8도 이러니 그렇지 않죠? 별로 안 춥죠? 네, 음악 한 번 갑니다. 2030 1도 형님. 자, 1020 준비해 주십시오. 1020 준비해 주십시오.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16명이 올라왔습니다. 무대리는 8명만 올렸습니다. 네, 우리 박아른 이진명 외 8명, 그리고 아래 우리 무대 밑에 이렇게 함께 왔습니다. 자, 지금 오늘 여기 방송사 기자분들이 오늘 제대로 된 걸 방송하겠다고 했으니까 옆으로 좀 물리세요. 카메라를 우리 질서를 좀 물리주시고, 조광호 해설위원인데 선임들께서는 저 앞쪽으로 좀 나오시면 대단히고맙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대 아까 심국회원에 이 올라오신 우리 10대들은 이거 꽃게를 책임질 청년들입니다, 여러분. 자, 부산에서 새벽같이 아침 굴고 저 목을 대구 국민 들리고 싶다고 큰 소리로 우리 바로 양과 이진영 군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애국시민. 저는 이 국가의 본명을 좌지우지한 마지막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둔 이 시간에서 헌법재판관님들께 저 촛불에 근거한 것이 아닌 법에 의한 현명한 판결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지금 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중대 판결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탄핵 심판은 100% 형사재판처럼 진행되고 강일원 법재판관은 대통령 탄핵 심판을 여론재판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들어보고 계신 게 아닌지 너무나 답답합니다. 민이라고 주장하신다면, 그것이 민심이라고 주장하신다면 법치주의 위에 그 무엇이라도 것이다. 그것이 진짜 민주주의입니까? 재판님, 지금 이 자리 태극기의 민심에는 왜 눈을 감고 귀를 막고 계신 것입니까? 태블릿 PC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으면서 그 태블릿 PC와 많은 기사들의 근거했던 검찰의 기소는 왜 증거로 가신 겁니까? 법을 공부하지 않은 저희가 보기에도 이 모든 것은 상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대북 불공정 진행으로 언론이 선동보다 힘들어 돕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존재는 헌법 수호에 있지 않습니까? 법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재판관님,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속이 아니라 공정입니다. 대한민국이 존립할 때 우리의 가족들, 더나 우리 국민의 안위가 보장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여 주시고, 근거한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결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늘을 보라!
보수단체의 모임으로 폄하하며 하지 못한 방송을 하는 것에 너무 화가 나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저희는 박사모도 아니고 보수단체 회원도 아닙니다. 이 나라의 작금의 사태가 너무나도 걱정이 되는 청년입니다. 촛불 집회는 민해요 민심이나 언론 보도하며 태극기 집회는 일부 보수단체의 집회이냐 보도하는 언론의 행태에 너무 분노합니다. 집회를 수행하는 우리들의 실상을 이제 젊은 층들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저들의 촛불은 마치 미국 주한미군 대한민국에서 쫓아내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들이 양평해전 천안 필폭 때 촛불을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통진당 보활과 양시두 이석기 석봉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받고 활동하는 안호조직 간첩임이 확실히 밝혀진 현실에서 아직도 저런 말을 짓거리는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는 촛불 집회에 대해 젊은 층은 소동되지 말고 무엇이 정의이며 무엇이 사실인지 분명하고 똑똑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싸움입니다. 단계 연방제를 추구하고 있는 문재인 국민들은 단계 연방제가 무엇인지 압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을 적화하고 공산화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정신 차리고 이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어른들께서 힘들고 어렵게 지켜내신 이 나라 이제는 저희 자손들을 위해서 젊은 층들이 일어나서 반드시 이 나라를 지켜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함께 구호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부패한 언론은 물러가라! 기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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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만세! 자 여러분, 여러분께서 매일 방송에서 저 촛불 집회에 10대 어린아들을 끄집어내놓고 혁명인이 박근혜니 이런 막말을 씹으로 내는 걸 여러분 보셨죠? 여기 있는 우리 애국 청년들 목소리는 한결같이 나라를 걱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동체험 병대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진실을 가르쳐도 될까 말까 하는데 아직도 피도 마지 않는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나라를 뒤집어 엎을 생각을 하는 자 촛불을 잡혀들부로 박살냅시다. 자 다음에 오실 분은 일하고 자 좌파놈들이 심적으로 탈모돼서 지금 한 4kg로 빠지겠습니다. 다음 중앙에 정강경 회장을 모시겠습니다. 방금 10대, 20대 청년들이 언론의 보도 행태를 정확하게 봤습니다. 지금 여기서 저 끝에서 저 끝까지 그리고 지금 서울시청 광장 다 덮고 저 위에도 아직 못 내려오신 분이 계시고 이 상황에서 언론은 오늘도 저쪽 보도하고 이쪽 보도할 겁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오늘 제가 지금
주최석 추산 125만을 발수했습니다. 전 언론 기자들한테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한 주먹도 안 되는 저쪽에 보도 우선순위가 주어지는 게 언론이 할 편입니까? 저희는 오늘 기자님들께 어떤 위해도 가지 마라. 특히 가장 친절하게 대해주시라고 우리 집행위원들한테 말했습니다. 그것은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각오해야 한다는 경고와 함께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언론사를 고소하지 않습니다. 그 기자를 고소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경이한테 집단 소송했죠. 앞으로는 엉터리 기자들한테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경찰 이 일은 보고 또 2만 3만 허가할 겁니까? 그리고 경찰 추산 우리가 앞서기 시작하자 피하지 않기 시작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 관할은 남대문 경찰서입니다. 남대문 경찰서장 들으시오. 똑바로 보고 똑바로 발표하시오. 서울경찰청장 이제부터라도 숨기지 말고 경찰서 수산 공개하시오. 이 집계되는 실무과장 남대문 경찰서 서장 우리가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도하는지 어떻게 보고하는지 우리가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입에 씁니다. 우리 돈수고 우리 소중한 시간도 우리 소중한 정력을 바쳐 여기 나왔는데 언론은 축소보도 왜곡보도 허위보도를 일삼고 심지어는 경찰마저 묵살하고 있으니 이게 나라입니까? 이 상황에서 언론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20만 부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유료부스 80만 부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구속을 받아 특별작전에 들어가 단기국 특명 제6호 집행부에서는 조선일보 발행부수보다 많은 150만 부의 신문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신문 배포 작업에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앞으로 매주 특전에 신문을 묵가시로 뿌려대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언론인이 퇴사가 특명제 1호였다면 특명제 2호는 우리가 우리의 언론을 뿌리자 알리자 배포하자입니다. 좋습니까? 단기국 특명제 2호 신문 배포를 우리 손으로 배포하자입니다. 좋습니까? 지금 이 언론과 경찰과 검찰과 모두 미쳐나가고 있는 이 지경에서 오직 여기 계신 분만 나서주셔도 나라를 바로 수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솔직한 이야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촛불이 두려워서 잘못 판단합니다. 여기서 제가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탄핵이 인정되면 그때는 폭동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혁명 주체 세력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혁명동지라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준법 집회를 하고 합법적인 집회를 하고 뚫은 집회를 하기 위해서 1차부터 9차까지 단 한 번도 위법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국민을 졸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정원택 회장님께서 발표하신 성명서는 앞으로 탄기국의 행동 지침이 될 것입니다. 지금 광화문에서 이 인원이 모이는지 안 모이는지 행진을 갔다 와서 제가 직접 경찰청 CCTV를 여기에 들겠습니다. 만약 경찰이 가만 돌리면 광화문으로 진합시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앞에 거짓을 논하지 말라. 존경하는 혁명동지 여러분, 같이 죽읍시다. 죽으려면 삽니다. 제가 왜 군복을 입었는지 우리 정관대 회장님과 권영희 회장님이 왜 군복을 입고 여기 섰는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 국민혁명군입니다. 섣불리 판단하지 마라 특검, 섣불리 사람 집어넣지 특검, 섣불리 깨끗이지 마라 특검. 이 태극기 물결을 보라. 남대문 수장 직접 봐라. 남대문 경찰서 직원, 정보관 직원 무대에 올릴 때 저 끝없는 태극기 물결을 직접 보라. 누굽니까? 우리가 바로 국민혁명군입니다. 지금 여기에도 시험으로 이 가족에 15만 부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 자기가 돌 수 있는 양만큼만 집어가십시오. 집어가시겠습니까? 아파트 현관에 또는 지하철에서 자신의 힘이 닿는 데까지 직접 시민의 손에 신문을 집어줍시다. 단기국 특명 제3호 단기국 특명 전국의 모든 조직은 일사불란의 조직을 급하고 26일을 위하여 26일 오전 10시를 위하여 본부에서 내려가는 신문을 주력하여 저는 전국에서 광주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대전에서 울산에서 포항에서 저는 신문 배포에 나서 각 버스 리더님들 지금부터 임무가 바뀝니다. 고속버스 터미널 KTX 이어
고속도로 톨게이트 저는 신문 배포에 나서주시고 신문 배포가 없을 때는 태극기를 들고 태극기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바로 국민혁명군인 거 아시죠? 1차 목표는 150만 부를 성공적으로 배포하고 구정이 끝나고 다시 만날 때는 300만 부를 인쇄하겠습니다. 300만 부면 조중동 한길의 주강 다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언론이 우리가 나서서 진실을 알립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 혁명군이 해야 할 첫 번째 임무인 것입니다. 잘하시겠습니까? 존경합니다, 혁명동지 여러분. 사랑합니다, 혁명동지 여러분. 행진이 끝나고 나서 한 분도 빠짐없이 다시 와주십시오. 이 깜짝 놀랄 중대 발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추우니까 행진을 진행합니다. 행진을 진행할 동안 질서 있고도 빠르게 이 자리로 돌아와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함께 죽읍시다. 당기고 행진에 참석하시고 돌아 배불빛이 조정한 JTBC 앞에서 여러분 건물이 디비지도록 큰 소리로 외치고 이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짓밟아 먹은 말은 내
오